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면서 장마도 시작이 되었네요. 코로나19는 멈추질 않고 우리들은 지쳐가는 것 같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던가요. 힘내고 이겨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비가 와서 네, 오히려 서늘하죠? 바람이 서늘이 불어서 이러다 가을이 접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는 내용과 즐거운 노래 들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아유,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그런 대로 시원한 음료수와 수박으로 흐르는 땀을 식혀가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저는 찬 거를 선생님이요. 싫어하는데 예, 너무 더우니까 찬 게 그냥 막 맥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아이스크림을 대놓고 먹습니다. 이러니 또 체중은 어쩔 얼마나 수 늘겠습니까? 없죠. 예. 아유,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죠. 네. 자, 노래 계속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좁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좁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오늘의 주제는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라는 속담이 나오게 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35년 왕후가 세상을 뜬 지 3년이 되어 새로 왕후를 뽑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맵시 있고 청명하고 지혜로운 처녀 20명이 간택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서울 남산골 김항구라는 분이 15살 난 딸도 있었다고 하네요. 드디어 간택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라 하는 임금님의 분부에 따라
처녀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적힌 방석을 찾아 앉았는데요. 그런데 김씨 처녀만은 방석을 살짝 밀어놓고 그 옆에 살포시 앉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상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식이 어찌 가친존함이 쓰여있는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어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곳이 무엇인가? 동해 바다이옵니다. 서해 바다이옵니다. 하는데 김씨 처녀만은 사람의 마음속이 제일 깊은 줄 아옵니다. 역시 좀 다르네요. 예. 어찌하여 그러는고? 네, 아무리 바다가 깊다 해도 그 깊이를 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깊어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사옵니다. 이어 다른 문제를 또 내었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이 제일 좋은고? 네, 복사꽃이옵니다. 모란꽃이옵니다. 양귀비꽃이옵니다. 그런데 또 김씨 처녀만은 네, 목화꽃이 제일 좋은 줄로 아래옵니다. 그건 오히려 그런 것인고? 다른 꽃들은 잠깐 피었을 때는 보기가 좋사오나 목화꽃은 나중에 솜과 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니 그 어찌 제일 좋은 꽃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는 무슨 고개인고? 묘향산 고개지요. 한라산 고개이옵니다. 우리 조선에서 백두산 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이옵니다. 이번에도 김씨 처녀만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였지요. 보릿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이옵니다. 보릿고개는 산의 고개도 아닌데 어이하여 제일 높다 하는고? 농사짓는 농부들은 보리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묵은 해의 식량이 다 떨어지는 때가 살기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임금은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김씨 처녀는 그날 간택 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혀 15세 나이에 왕후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이렇게 하여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라는 속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힘내라며 담아주시던 고봉밥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한다면 모두가 좋은 부모요, 좋은 자식이요, 좋은 이웃인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구름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바람도 지나갑니다. 생각도 마음도 시간도 흘러가겠죠. 좋은 하루도 나쁜 하루도 흘러가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요. 어차피 지난 것은 잊혀지고 지워가고 멀어져 갑니다. 그걸 역사라고 하고 인생이라 하고 세월이라 하고 회자정리라고 한다지요. 이제 조금은 역사가 뭔지 인생이 뭔지 알만하니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벗들을, 이웃을,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두가 후회하게 되겠지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지 못했냐고, 사랑이 가득한 특별한 날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김호중의 고맙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 안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요즘 한창 더워지고 있죠. 그리고 7월 16일 목요일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전 선생님은 복날 뭐 특별한 음식 해서 드세요? 글쎄 뭐 닭들이 순환이겠죠. 그냥 뭐 삼계탕 집이 막 터지던데 네. 닭은 뭐 주로 먹으니까 네. 뭐 수박이나 뭐 이런 거 뭐 좀 예. 뭐 복날에 그런 거 먹겠죠. 예. 뭐.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삼복의 유래와 풍시세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의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합니다. 초복과 중복이 대개 음력 6월에 드는 반면 말복은 7월에 듭니다. 아 그렇군요. 복일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드는데요. 하지를 기준으로 세 번째 경일을 초복, 하지를 기준으로 세 번째 경일을 초복, 그 다음 10일 뒤인 네 번째 경일을 중복, 그리고 입추를 기점으로 그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고 합니다. 삼복은 세 번의 경일에 든다 하여 삼경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복이란 금기가 엎드려 숨어 있다는 뜻이며 경이란 금 기운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초복과 중복은 하지를 기점으로 하지만 말복은 입추를 기점으로 한다고 합니다. 초복과 중복이 연이은 경일에 들어 10일 간격인 것과 달리 말복은 중복일로부터 20일 뒤에 듭니다. 하지를 기점으로 한다면 다섯 번째 경일은 건너뛰고 여섯 번째 경일에 말복이 드는 셈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복과 말복 사이는 월복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네, 삼복에는 무더위를 이겨내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는 것이 관례입니다. 삼복은 24절기 중 소소와
처서 사이에 들어 있어서 조선시대 왕은 초복부터 처서까지 정사를 돌보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무더위를 이유로 노역과 경영과 공사도 잠시 미루었습니다. 한편 이때 조정에서는 재해로 인해 기우제를 지냈으며 농가에서는 농사의 풍작을 비는 의례를 행했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정동원의 청포도 사랑.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굴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자 한다. 극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면 바람은 산들바람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굴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왼쪽부터? 아, 우리 왕자님, 왕자님.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굴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자 한다. 파랗게 익어가는 포도 열매 청춘이 물어익은 열매 희망은 하늘 높이 빗무지게 구름은 꿈을 싣고 두둥실던 내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굴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그 여름에 그 쉰다는 게 이제 학생들을 비하면 방학도 있고 또 뭐 그런 거겠죠? 요즘으로 하면 네. 휴가철이죠. 그렇죠. 휴가철이겠죠. 옛날에도 참 그렇게. 네, 동국세 시기에 의하면 개강은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고요. 계곡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 먹어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강할 수 있는 계절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복날에 먹어야 보신이 되고 조선시대에도 삼복 중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 게장이라 하였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게장 외에 게삼탕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답니다. 게삼탕은 닭에 인삼과 대추 그리고 찹쌀을 넣어 고운 것으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 먹었답니다. 또한 동국세식에 의하면요,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에 팥죽을 먹기도 했습니다. 팥죽은 팥을 으깨 갈아 만든 국물에 새알심을 넣어 만든 음식이지요. 묵은집에 나와 있듯이 아니죠. 묵은집 잘못 읽었어요. 예, 묵은집에 묵은집, 나와 예. 있듯이 팥죽을 먹고 목 안에 서늘한 기운이 돈다는 것을 보아 팥의 차가운 성질이 몸에 열을 내리기 때문에 먹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요즘 우리가 왜 팥빙수 많이 먹죠, 더울 네. 때. 그래서 옛날부터 팥이 그 몸에 열기를 내려주는 음식이었나 그래서 봅니다. 팥 얘기 나오니까 제가 요새 팥을 이렇게 삶아서 계속 먹거든요. 예, 그러면 염증에도 좋고 뭐 좀 예. 좋다고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좋네요. 예, 삼복 중에는 궁중에서 고위 관리들과 관청에 나무로 만든 빙표를 주어서 궁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가게 하였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초복부터 입추까지 열흘에 한 번씩 신하들에게 얼음을 내려주기를 청하는 기록으로 보아 그러한 전통은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예쁜들이 조상님들이 참 지혜가 지혜로우셨어요. 있었죠. 슬기롭고. 예. 삼복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끔 피해를 입는 한제에 시달림으로 국가에서 노역, 경연 등의 일을 금하였습니다. 1417년 태종 17년 이조 판서 박신이 인정전 재건을 정했으나 태종이 삼복 중에 네. 백성을 부릴 수 없다 하여 예. 윤호하지 않았으며 1420년 세종 2년에는 상황이 이미 시작된 살굿 2천호의 돌다리 건설을 정지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라고 할 정도로 조선시대의 삼복 고열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살고지천의 살고지 돌다리는 아직도 남아 있죠. 저 한양대학교 근처에. 네, 그렇군요. 민간에서는 복일의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 팥죽을 쏘 먹기도 하였답니다. 팥이 사악한 악기를 물리치는 음식이라 믿어 복날 이것을 먹고 악기를 쫓고 무병하려는 데서 나온 풍습 같습니다. 복일 외에 하나의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팥죽을 먹는 풍습은 연초인 상원 즉 정월 대보름날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팥지 재앙을 물리친다는 말도 있고 뭐. 네, 붉은색이라서 예, 또 붉은색이라 예. 팥이 제법 비싸더라고요. 근데 예. 또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복일에는 약수터를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광사, 삼방, 강서, 달기 등이 약수로 유명하였습니다. 서울만 해도 천호동의 약수를 비롯해 남산과 정릉 등에 수많은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 약수터에 물들어들 다녔죠. 아유, 굉장했죠. 그래가지고 물통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던 것이 생각나요. 맞아요. 예, 그리고 복일에는 술과 음식을 마련해 계곡이나 산을 찾아 약수를 마시며 시원하게 노는 풍습도 있었답니다. 이 정릉에 가보면요. 계곡에 없어졌어요. 그 약수통 그 통을 예, 예. 굉장히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예.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예. 그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합격이 조금 안 됐군요. 물이 좀 안 좋아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예. 싹 없앴더라고요. 복날에는 농사의 풍작을 비는 의례를 지냈습니다. 초복에는 곡식이 많이 자라고 많이 뻗어가라는 뜻에서 국수와 좁쌀밥, 부침개 등을 장만하여 논이나 밭에 나가서 축원하였습니다. 국수는 기다란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좁쌀밥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네. 상징한답니다. 축원이 끝나면 버드나무에 한지를 메고 떡도 드문드문 가지 사이에 떼어 놓았다고 합니다. 중복에는 국수로 열매가 잘 맺기를 축원하였답니다. 가정에 따라 말복에도 유사한 의례를 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걸 또 많이 배우고 예, 재밌죠? 여러 시니어님들도 좀 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보릿고개에 대한 이야기와 삼복에 대한 이야기로 방송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는 필수라는 거 아시죠? 답답하시겠지만 손 씻기, 환기시키는 건 하루에 2번 이상은 네. 해야 한답니다. 네. 코로나19를 잘 이기시는 시니어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